20세기의 노동자는 기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릅니다. 기업이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배달 노동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 노동자들도 뛰어들어 경제활동을 펼치는 플랫폼 시장.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기술의 발달로 삶의 근원적 변화가 생기는 지금. 새로운 산업혁명은 근본적인 일자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 새로운 일자리의 출현은 우리의 경제활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예전보다 어떤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구매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고 이용하기가 되게 편해진 거죠. 예. 플랫폼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디지털 노마드로 활동하는 성진아 씨. 그녀는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인데요. 원래 가장 오래 했던 일은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직장인분들이야 매번 월급을 받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날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엔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일정치 않은 수익으로 고민했던 진아 씨는 아나운서 외에 외국어, 자기개발에 관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와 작가에 도전했습니다. 그녀가 프로 엔잡러가 되기까지 플랫폼 역할이 컸는데요.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영상 제작,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한 3, 4년 정도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보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간 일이 되었죠. 네. 과거 콘텐츠를 제작할 땐 거대 자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플랫폼을 연결할 도구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갑갑하죠. 다들 집에서 뭐랄까 집순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3년 전 여행 영상으로 시작해 외국어, 자기개발 내용이 담긴 콘텐츠로 확장해 꾸준하게 구독자를 늘려간 진아 씨. 지금 제가 이런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거의 모든 일이 온라인 베이스이기 때문이에요. 랩탑 하나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저의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고 하지 않을까요? 뜨거운 반응을 얻은 콘텐츠는 광고가 붙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데요. 덕분에 자신의 가치에 투자하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일명 디지털 노마드라 불리는 삶.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위에 자아 실현을 꿈꾸고 있는데요. 일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가치 창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피드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새로운 노동의 형태를 출현시킨 플랫폼 노동.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최대 54만 명인데요. 임시 일자리부터 고스펙 전문 분야까지 직업군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형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많이 들어가는데 회사는 본인들을 책임지진 않습니다. 복지라는 걸로 물론 지원을 하고 엔잡러 같은 경우는 복지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자기 시간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이 있다면 그걸 꿈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것만큼 사실은 더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의 역할은 새로운 일자리 영역은 물론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봄을 맞아 분주해진 농촌. 한 플랫폼 개발업체 직원들이 노련한 솜씨로 꽁꽁 얼었던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곳에 온 걸까요?
농촌의 일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도시에서는 이제 또 일자리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두 분을 연결하는 회사입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농촌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도시의 유휴 인력과 농촌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공유농업 플랫폼 업체. 농가에선 플랫폼을 통해 구인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자는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일하며 귀농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 농부들은 데이터 농업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남기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데이터화시켜 창조형 농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김용현 대표. 오늘은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스마트워치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 동작을 잘 인식하고 저에 대한 어떤 생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과가 있다 생각하고 따서 내리고 컨테이너로 이제 옮긴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좋아. 좋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 작업자를 위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농작업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라든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미리 좀 체크하면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좀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스마트워치를 통해 건강 상태, 생체 리듬을 체크하는 관리자들. 업체는 농가와 구직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밴드에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얼마만큼 지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농작업 활동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작업에 필요한 기본 동작을 나눠 신체에 무리가 가는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작업 속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 농부의 아들인 김용현 대표는 영국 유학 시절부터 창조형 농촌 일자리를 꿈꿨습니다. 세계 1위 스위스 농업회사를 버리고 국내로 들어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도시의 유휴 인력을 연결하는 야심찬 포부를 실현했는데요. 2050년이 되면은 전 인류가 이제 90억 명 이상이 되면서 이제 먹거리 문제에 항상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위기가 오기 전에 각 나라와 각 회사들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뛰어난 ICT 기술과 농업이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전 세계 인류 문제의 식량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생각하고 2015년도에 회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도 플랫폼 위에 진행 중인 그의 꿈. 무엇보다 청년 농부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제 결과 보고도 하고 어떠셨는지 얘기도 듣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 사과농부가 되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지금 저희가 새롭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농장주와 현장 인력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농장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만들었고 청년 농부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 사업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발굴해서 저희가 직접 채용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굳이 뭐 농업 일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550. 올해는 지방단체의 후원을 받아 사과농부가 되고 싶은 청년들에게 장기 농업 교육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전통 품앗이 정신에서 시작한 플랫폼은 이제 도시 취업난과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는 좋은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농촌의 일손 부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농장주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뜻들을 서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어떻게든 저희가 그런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그리고 노동 플랫폼이라는 것은 노동 공급의 수요와 노동 공급이 정확히 매칭되도록 하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경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플랫폼 노동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이 자리 잡기 위해선 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 차량 서비스에 대한 법적 분쟁과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상에 큰 타격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4대 보험,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제 실업급여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행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중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플랫폼 위에선 직장이란 개념이 희미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아 노동자 개인이 스스로 위험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이 상호 간의 토론 문화라든가 합의 문화가 낮은 사회거든요. 특히 이제 노동 부분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해서 확장이 될 거고 하나의 직업의 형태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기업이나 개인들 간 혼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온 플랫폼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새로운 고용 형태에 따른 법과 제도 마련은 해결 과제입니다. 변화의 관점에 따른 해안이 필요한 지금. 앞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될까요? 잠적 시설이 다 이렇게